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가 128 모의고사 이제 가형의 이제 2회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오늘도 이제 그 필수적인 문제들만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설 강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는 10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네, 10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라고 한답니다. 그 한마디 걔네들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하고 B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가리에 보시면 얘네들은 로그에 뭐라 되어 있냐면 A제곱에 플러스 1의 B의 전체 제곱값이 4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의 곱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10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조건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먼저 쟤네들을 이제 풀게 되면 뭐가 될 것이냐면 로그에 A제곱 플러스 1분의 B라고 하는 것들은 제곱해서 4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뭐하고 뭐밖에 없죠? 2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얘는 자연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B라고 하는 것은 A제곱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제 A, B의 값이라고 하는 순서상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하셔야죠? 2부터 시작하면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은 5가 되고 5의 제곱은 25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우선은 두 개를 곱하면 50이니까 100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3을 집어넣으면 9에다가 1 더하면 10이죠. 10을 제곱하면 100이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하고 B의 값은 2하고 27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얘는 뭐가 된다고? 2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된다? 27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7이 문제의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죠? 몇 번이 되냐면 바로 1번이 된다는 거죠. 1번이 된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이제 1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14번. 생각보다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그 삼각 부등식하고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범위라고 하는 것은 0부터 x가 어디까지? 파이까지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 것이고요. 그 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에 x 플러스 뭐죠? 4분의 몇 파이? 3의 파이에다가 3분의 3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코사인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된대요. 근데 그 값이 뭐가 된다? 는 k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얘네들 시그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이제 문제를 푸실 거냐면요. 봤더니 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각을 동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4분의 3파이는 뭐가 똑같냐면요. 4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 4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합이 90이면 여곽 공식에 따라서 얘를 뭐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코사인에 마이너스에 4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고칠 수가 있고, 얘네들은 앞으로 음각 공식에서 빠져도 상관없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어떻게 다시 한번 고쳤을 수 있냐면 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아니고 코사인이죠. 코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값은 k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1 되고, 그 다음 거기다 3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식이 나오고 그랬냐면 우리는 코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3k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먼저 구할 것은 이제 코사인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얘네들의 각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각도는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부터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구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저희는 이제 세 칸을 그려서 한번 보시려면 이렇게 세 칸 한번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코사인 2가 파이가 될 거고, 코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네들을 내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4분의 파이부터 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4분의 파이 되죠. 그럼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그렇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가 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코사인 값에 있는 4분의 파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대칭성 때문에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사이 값에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3K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3K는 뭐 되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K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걔네들의 A, B를 모두 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14번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항상 잘 나오는 여각과 음각에 대한 공식이잖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그 공식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고 꼭 틀림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식 같은 거 한번 정리 잘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1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네, 16번을 보시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해서 첫 번째는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 말은 이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대요. X가 있다 했을 때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0,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게 A라는 점 되고요. A라는 점이 0,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5가 돼요. B는 임의의 점을 딱 잡았다고 했을 때, 임의의 점을 이게 B라고 잡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OB하고 여기는 AB의 두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같다는 거. 그럼 저희는 여기를 뭘로 잡으실 거냐면, 뭘 좌표를 잡을 건데 우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을 얘를 쭉 내리게 되면 수직 2등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y좌표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우리가 원하는 x값을 구해보셔야 되는데, 로그를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로그의 a의 2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2 되기 때문에 로그 a의 2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OAB라고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그렇죠.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우리가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건데,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90도가 되는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각보다 어떻게 해가? 더 커져야지만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얘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루트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값이 얘네들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로그에 뭐가 되죠? a의 2의 전체의 제곱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a의 2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양의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각일 때 여기에 있는 x좌표가 뭐가 된다? 2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좌표인 로그의 a의 2라고 하는 좌표가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2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거냐? 얘네들은 로그의 a의 루트 a가 되고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개 지워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럼 a는 뭐보다 작죠? 4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이제 문제의 정답을 구할 건데 문제의 정답 바로 무엇이 되냐? 네,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얘네들이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뭐하고 뭐가 나오죠?
그렇죠. 2하고 3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답은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1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먼저 한번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1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17번 문제를 볼 건데요. 17번 문제는 이제 중심이 5로 되어 있고 반지름이가 1인 부채꼴 OAB에 대해서요. AOB의 그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직선과 이게 호 AB에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했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B에서 O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로 했을 때 그 수선의 발과 얘하고 만나는 그 점이 Q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PQ의 길이를 구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전체가 세타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PQ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빗변분의 밑변이가 코사인이죠. 그럼 이 값은 바로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이쪽에 이 절반의 값은 2분의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 별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별. 그럼 별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별의 값은 우리가 별분의 코사인의 세타의 값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뭐가 되죠? 2분의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2분의 세타분의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PQ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PQ의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PQ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1 빼기 뭐가 되죠? 코사인의 2분의 세타분의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값을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리미트에 세타가 0에 플러스로 간 상태에서 첫 번째는 세타의 제곱 쓰고 이거를 통분시키려면 뭐가 되냐면요. 코사인의 2분의 세타를 붙이시고 코사인의 2분의 세타를 이렇게 붙이시고 위에는 이게 뭐가 붙는 거죠? 위에는 이제 코사인의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의 세타가 붙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네들 1 플러스 코사인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는 좀 쉽게 가도록 합시다. 쉽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0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정리? 로피탈 정리에서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분모를 미분하는 2세타분의 2세타 붙이시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은 상태에서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고 플러스 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뭐가 되냐? 첫 번째 거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는 거고 뒤에 있는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8분의 뭐가 되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죠. 그때 우리는 8분의 4 빼기 8분의 2가 답은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17번 문제는 뭐가 되냐?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18번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을 보시냐면 수열에 있는 증명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조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먼저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AN이 n의 팩토리얼 곱하기 2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은 2분의 1을 붙이시고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의 A의 K값은 A의 N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시그마의 K가 1부터 M의 마이너스 1의 K의 AK가 된대요. 여기까지 쓴 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조건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다음 줄을 봤더니 2분의 1에 시그마의 K가 1부터 M이 아니고 어디까지죠? 그렇죠. M 플러스 1까지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AK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저희는, 원래대로 좀 한번 써본 다음에 우리가 좀 시그널 변경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식의 변동 없는 마이너스 붙이시고, 1 플러스 시그마의
k가 1부터 n-1에 k에 ak를 붙이시고 이제 뭐가 추가된 거냐면요. 그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항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플러스에 2분의 1에 a에 n 플러스 1이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들을 정리해서 우리는 가의 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am은 뭐가 되냐. am은 am이겠죠? am이죠. am은 이제 뭐가 되냐면 am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m으로 고쳤기 때문에 얘네들 그 타이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럼 am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n 대신에 m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m의 팩토리얼 곱하기 2의 m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에다가 2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 두 개가 지워지죠? 두 개 지워지고 그다음에 뭘로 묶을 수 있냐면 n팩하고 2의 m제곱을 묶게 되면 앞에 건 1이 남고 뒤에 건 n 플러스 1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 합치면 n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문제에 뭐가 되냐면 가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쓰냐면 이 식을 2분의 1에 시그마의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a의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m의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곱하기 2의 m제곱에 곱하기 n 플러스 2가 붙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빼기 1 플러스 시그마의 k가 1부터 n-1까지 k의 ak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나조건의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 나조건은 이렇게 정해졌어요. 나조건은 뭐라고 정해졌냐면 여기 보시면 m의 팩토리얼에 나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게 나죠.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의 kak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밑을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밑에 식이 또 줬거든요. 뭐라 줬냐면 a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의 k의 ak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a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한번 쓰게 되면 m의 팩토리얼 곱하기 나라고 하는 식이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에다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식을 되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식을. 나의 식은 우리가 n팩을 나누게 되면 나의 식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되죠? 2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가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fm이 되고 이게 바로 fm이고 나식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g의 m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냐면 f6분의 g의 뭐죠? g의 3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하게 되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8번의 문제의 정답은 8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가 되는데요. 19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얘가 바로 A1이라고 주어졌고, 이게 A1, 얘가 A1, 얘가 B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C1하고 D1이라고 주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가로하고 세로의 B가 3대 1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문제는 A1, D1의 중점 E1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B1, C1의 중점 F1을 잡아서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얘는 두 개는 중점이고요. 이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두 개의 합이 우리가 첫째 항 S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네 보면 이 뭐죠? 얘네들 보면 얘네들 그 쭉쭉쭉 내려보면 얘하고 사실 보시면 이게 쭉 연결시키면 이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항은 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어떻게 구하시냐면 봐보세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의 값이 2분의 3이죠. 근데 얘네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3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맞죠?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의 넓이 그 A1 첫째 항의 넓이가 A1이죠. A1이라는 거 보시게 되면
2분의 1을 붙이신 다음에 가로는 1이고 세로는 4분의 3이 되는데 그게 총 몇 개? 2개가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두 번째 이제 공비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두 번째를 봤더니 여기 안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또 1대 3의 뭐죠?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대응변의 길이 갖다 이제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잖아요. 여기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길이를 뭘로 잡을 거냐면 A로 이렇게 잡고 여기 있는 길이를 뭘로 잡을 거냐면 3A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보조선 하나 그으실 건데 보조선은 어떤 거 하나 그으실 거냐면 두 개의 대각선을 쭉 연결을 시켜볼게요. 연결시키면요. 여기 길이는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2분의 A 된다는 것을 2분의 A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이 절반의 값은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이 높이를 구했어요. 높이. 이 높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빼기 2분의 A 되는 거 괜찮겠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를 이루고 있죠? 닮음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실 건데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2분의 3이 됐겠죠? 왜냐면 절반이니까. 그다음 이 길이는 뭐가 되죠?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b는 몇 대 몇이라는 거죠? 그렇죠. 3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a 대 2분의 1로 묶어주면 1 빼기 a가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얘를 2로 곱해주면 6a 대 1 빼기 a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6a 값이 되면서도 3-3a가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공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공비는 대응변의 길이 갖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공비 r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의 그 높이는 1이고 두 번째 항 높이는 a가 되는데 넓이니까 제곱해서 9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끝났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의 값을 구하는 건데 걔는 1-공비분의 첫째 항 뭐가 되죠? 4분의 3을 구하시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2분의 27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19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32분의 27에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선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게 그 x 자체가 로그에 뭐가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시면 fx를 보시면 fx는 x분의 뭐죠? x분의 k의 ln x의 값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제 fx에게 줬고 gx라는 값은 뭐라 했냐면 gx는 fx에 플러스 mx를 붙이시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네들 이거를 잘 못 구하세요. 이거를 왜 못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 TV라우스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y는 어떻게 되냐면 fx-t라고 하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y는 fx라는 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시고 y는 fx라는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선 하나 그으실 거예요. y는 t. 그래서 y는 t라는 선을 그으신 다음에 걔네 두 개의 위를 어떻게 꺾어?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 t라는 선 중심을 꺾어 올려주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려주냐면은 그럼 얘는 y는 fx하고 넘겨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mx죠. 맞죠? 마이너스 mx. y는 마이너스 mx. 두 개의 선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부분을 꺾어 올려주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k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k가 0보다 큰 것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0보다 크게 되면 첫 번째는 미분시키면 얘네들은 무슨 미분? 그렇죠. 목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모를 제곱해 주시고 k 놔두신 다음에 lnx 미분하면 뭐가 되죠? x분의 1 되고 x분의 1 되고 뒤에 있는 x는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k lnx 붙이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0 되게 하는 값은 뭐가 되죠? x는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게 돼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의 제곱분의 k로 붙게 되면 1-ln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에 문제는 얘네 보시면 얘네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2가 되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점근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번 보자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k lnx는 어떻게 하냐, 로피타 정리를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1분의 x분의 k가 되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네들은 x축에 가까이 가는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으면 2라고 하는 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0에 가까이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죠? 근데 우선은 기억을 봤더니 f'의 2의 값은 0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억은 우선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m의 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 니은은 km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mx라고 했는데 k 값이 0보다 크면, k가 0보다 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m도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어떠한 음수의 기울기다 그린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꺾어 이렇게 올려주시게 된다면 무조건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미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km의 값이 이제 k가 0보다 작게 되면, 두 번째는 k가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음수 값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진 그래프.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으면요, 이번에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죠? 중요한 것은 이제 k가 음수이기 때문에 m의 값도 자동적으로 음수가 되거든요. m의 값 자동적으로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m은 양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서 y는 mx가 마이너스 mx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꺾어 올렸을 때 여기서 무슨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지 않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디귿을 보시면요, 디귿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디귿은 m의 값이 우선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m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m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으면요, 우리는 y는 마이너스 mx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m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x분의 k lnx의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그려가지고 얘처럼 통과하는 점이 없도록만 그리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 통과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 가능한 점 되겠죠. 그럼 얘네들 k의 값이 작아지려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y값이. 그럼 최소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쭉 가서 접해가지고 가는 이 지점일 때가 우리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m의 값이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원점에서 2점까지의 기울기가 요거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 보시면 여기 있는 점을 a, 뭐로 잡으시냐면 a분의 k ln a로 잡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에서 2점까지의 기울기하고 2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a분의 k의 ln a라고 하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하고 걔네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다 a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a 제곱분의 k의 1 빼기 ln a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 제곱 지워지고 k 지워지니까 ln의 a 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a 값은 뭐가 되죠? 그렇죠.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값이 그러면 y는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의 x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만 구하시면 되냐면 k 값만 이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k 값은 루트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시게 되면 봐보세요.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고 얘는 k에다가 1 빼기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죠. 그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 k는 익스포넨셜분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5번의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그 예전에 또 미적분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점근선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대략적인 극값을 알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만 알면 얘네들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려가는 그래프가 쭉 내려갈지 어디에 가까이 갈지만 이런 식으로 조사해 주시게 되면 좀 더 깔끔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연습들은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킬러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기본적인 개형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필기 해보시고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21번 문제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fx의 값이 이제 주어진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21번에 보시면 저는 fx의 값이 어떻게 줬냐?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x의 몇 제곱이냐면 세제곱이라고 하는 fx식이 주어졌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gx라고 하는 것, g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gx는 인테그럴에 뭐라고 줄 수밖에 없냐? 1부터 x까지 t의 f의 t제곱의 마이너스의 dt라고 주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방정식 gx는 gk라고 하는 어떠한 그 함수값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을 때 그럼 hk가 k는 알파에서의 모든 불연수점을 작은 수로 쓰게 되면 알파1, 알파2에서 마지막에 알파 m이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m 플러스 g의 a의 m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아셔야지만 걔네들 선을 딱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 있는 모양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식을 좀 지우고 싶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정말 저거는 제가 봐도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뭐로 잡냐면 a로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t, dt의 값이 뭐가 되죠? d의 a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g의 x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g의 x의 값은 인테그랄 붙이시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것이고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f의 a가 될 것이고 t의 dt는 앞에 2분의 1 빼주시고 da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대칭성을 조사하셔야죠. 대칭성. 얘네들은 g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2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에 0부터 x제곱의 마이너스 1에 fa dA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기하함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기하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얘네들을 미분을 시키게 되잖아요. 미분시키면 이제 g'의 x를 구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식을 진짜 직접적으로 적분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분의 1 놔둔 상태에서 2분의 1 놔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는데 f의 x의 제곱 빼기 1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가 뒤에 있는 속미분인 이 x까지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한 함수의 식이 뭐가 되냐? 미분한 함수의 식은 뭐가 되냐면 xf의 x의 제곱 빼기 1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저희는 이 식을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 식이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되냐면 이 식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어떠한 식이냐면 제가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원래는 x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하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홀수기 때문에 부호의 변동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실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x로 잡으시고 이렇게 y로 잡으셔서 먼저 프라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신 다음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유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것도 이것도 하나 알고 있죠. 뭐냐면 변수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g의 1의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두 개 지우면 3차 함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3차 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이 되냐면요.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에선 3중근이기 때문에 우린 그래프의 모양을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3차 함수는 가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3중근의 이게 모양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게 y는 g'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괜찮나요? 왜냐하면 1하고 마이너스에서 무슨 근이기 때문에 3중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거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gx의 그래프를 유도시킬 건데요. 봐보세요. 그럼 gx의 그래프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0 되는 값에서 우리 어떻게 되죠? 평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g의 1의 값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기하함수가 아니고 무슨 함수죠? y축대치니까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 우함수이기 때문에도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플러스는 증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증가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지?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g의 이제 k의 값을 이제 하나씩 한번 구해 볼 건데 문제는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방정식에 y는 gx를 그렸고 그럼 g의 k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hk가 얘네들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자연수를 보기면 작은 수부터 이제 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불운 속에 점의 개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값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 두 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먼저 하나씩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k 값이 혹시 자연수라고 했나요? 잠시만요. k 값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m의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4점에서 만나다가 어느 점부터 여기 있는 이 끝점에서 뭐가 되죠? 이 끝점에서 바로 3점이 된 상태에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 2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불연속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g의 k가 불연속점이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게 만나게 되는 이게 하나씩 나오는 점 얘를 뭐로 잡고 얘를 알파 1 얘를 알파 2 얘를 알파 3 그 다음 얘를 알파 4 그러면 얘를 알파 5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 끝점인 A의 M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구할 수 있죠. M의 값은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G의 A의 M을 구하라는 것은 G의 알파의 5를 구하는 것과 똑같고 얘는 G의 뭐와 똑같냐면 0을 대입한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는 저기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식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G의 0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맞죠? 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어떻게 하냐? 2분의 1을 붙이시고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붙이시고 fx의 값은 뭐가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에 dx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뭘로 만들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그 대분수의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고치신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0까지 고쳐주고 얘를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x 빼기 제가 고쳐봤어요. x 빼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dx가 된답니다. 네, 이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각각 하나씩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의 x dx 하나 구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2분의 1을 마이너스부터 0까지의 뭐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d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냥 적분이 가능하실 건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면요. 두 번째 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의 값을 a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미분시키면 2x dx가 뭐가 되죠? da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분의 1 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얘가 되면 0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x dx는 넘기게 되면 2분의 1에 뭐가 되죠? 그렇죠. d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값을 이제 손쉽게 구해보게 되면 얘네들 쫙 계산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가 되냐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ln 2가 된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 5하고 여기는 이거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분의 뭐가 되죠? 4분의 21에 빼기 4분의 1에 ln 2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의 정답이 나온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킬러 문제 좀 잘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GK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 1부터 시작하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얘 X쪽보다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은 여기 끝에 만나는 이 점만 낸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필기해 보시고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6번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26번의 문제는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원 C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다고 한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 PQR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런 게 있답니다. 원을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 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P가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R이 되고 여기가 바로 Q가 되는데 우리는 이 선을 한번 더 연결해 볼게요. 이게 삼각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요. 저희는 여기를 세타라고 여기 세타로 잡을게요. 세타로 잡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PQ의 길이 여기가 4가 되고 그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죠? 5가 되고 그다음에 이 길이는 6보다 작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준 거는 사인 세타의 값,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길이를 저희가 x라고 잡았을 때 그 x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뭐를 이용해서? 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네, 그럼 저희는 이제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4, 4, 16 플러스 25에다가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를 붙이시고 사인이 5분의 4면 코사인은 5분의 3인데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는 5분의 3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3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럼 두 가지 다 우리가 한번 구해보긴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x의 제곱의 값이 뭐가 되냐? x의 제곱 값이 뭐가 되냐면 41에서 뭐가 되죠? 8을 빼기 때문에 41에서 8을 빼기 때문에 41에서 8이 아니군요. 41에서 24를 빼게 되면 몇이냐면 17이라는 것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41에서 24를 더하기 때문에 65가 돼요. 65. 근데 65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6을 제곱해봤자 36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의 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 x의 값은 루트 17이 바로 우리 원하는 x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항상 무슨 법칙? 그렇죠.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세타분의 루트 17의 값은 뭐가 되냐면 2r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인 세타가 이제 5분의 4니까 넘기면 4분의 5가 되고 넘기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r의 값은 8분의 5 루트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들 그 두 분자분모의 합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1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1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는 27번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을 보시면 이제 주머니 A에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흰 공이라 했죠. 그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있는데 흰 공이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공이 적혀 있고 B를 봤더니 B도 1, 2, 3인데 걔는 무슨 공? 검은 공이 1하고 2하고 3이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저희는 A에서 임의의 하나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에 B를 넣은 후 B에서 임의의 두 개를 꺼낼 때 꺼낸 두 개의 공의 두 수가 같든지 아니면 색깔이 같든지 보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는 3분의 3이니까 무조건 1이래요. 맞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집어넣는 건 3개 중에 3개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으니까 1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1을 갖다가 집어넣으려면 1을 갖다 집어넣으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냐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몇 개 뽑는 거? 2개 뽑는 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문제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같은 색깔의 같은 숫자의 공 뽑으려면 얘하고 얘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색깔의 공을 2개 뽑는데 흰색 하나 갖다 2개 못 뽑죠? 우리는 검은색 3개 갖다가 2개 뽑아야 되기 때문에 3C2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6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답은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위아래 합을 구하면 합은 뭐가 되는 거죠? 합은? 그렇죠.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28 모의고사 이후에 마지막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28번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네, 28번은 우리가 한번 규칙을 찾아보는 이제 발견적 추론 문제가 되는 거죠. 발견적 추론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차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10까지의 절대값의 A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가족권을 봤더니 가족권은 뭐라고 했냐? 가족권은 A1은 A5에다가 곱하기 A6이 된다고 얘기했죠. A1은 A5 곱하기 A6. 그럼 저희는 이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조금 가정을 먼저 해보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차가 음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첫째 항부터 음수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를 먼저 지정해 주실 수밖에 없냐면 첫째 항을 먼저 한번 지정해 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해요. 첫 번째는 A1이 제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둘 다 음수든지 둘 다 양수든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이 된다는 거는 A6이 가장 작고 A5가 그 다음에 작고 0보다 크든지 아니면 0보다 크고 A5가 되고 그 다음에 A6이 된다는 건데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맞죠? 음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 그럼 얘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보시면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A2의 값, 나의 조건을 봤더니 나의 조건은 문제는 절대값 A2의 값이 절대값 A5하고 플러스 절대값 A6의 값이 있는데 죄송한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푸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걸 푸셔야 될 거냐면 저희는 나의 조건에서 A2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해서 문제가 안 나오면 0보다 작다로 풀 건데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거는 A 플러스 D 될 거고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빼기 4D가 되고 마이너스 A 빼기 5D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A의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2D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를 쓸 거냐면 또 아직 이 조건에서 요거밖에 안 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조건을 쓰게 되면 바이 가해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A가 될 것이고 얘는 A 플러스 몇 D? 4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몇 D가 되죠? 5D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A하고 D의 값을 구할 건데 D를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 제 D의 값은 0하고 뭐가 나오냐면 빼기 3이 나오는데 우리 공차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저희는 일반항 A에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는 거죠. A에는 첫째 항이 10이고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럼 저희는 얘네들을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다섯 번째 항부터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시그마의 K가 1부터 10까지 절대값 A의 K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10까지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13의 값이 하는데 마이너스 붙인 값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이 원래 양수였는데 저희가 음수로 계산한 거죠. 그럼 걔네들 다시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의 원래 있는 식인 마이너스 3K 플러스 13을 더하면 상세가 될 거고, 근데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2까지만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싹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우리의 문제 정답은 79가 된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오늘은 128 모의고사 이외에 있는 핵심 문제를 같이 봐봤는데요. 우선은 21번에 있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 잘 나오는 유형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나 스텝 바이 스텝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이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꼭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인 법칙 쓰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예각과 복합공식 같이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회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